장선 위에 폼을 올려서 보호의 거푸집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치수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장선이죠. 장선 위에 폼을 올릴 경우 장선 옆에 바닥 거푸집이 올려집니다. 따라서 600폼 같은 경우라면 600에서 빼기 10을 해준 590일 경우에 이렇게 장선 위에 폼을 올리고 위쪽에 투바이는 어깨거리를 하면 됩니다. 또는 여기서 이 부분까지인 거리에서 이 부분을 빼줘야 되므로 600에서 빼기 10을 해주고 다시 더하기 50을 해주면은 투바이를 폼 위에 올리면 플러스 50이 되죠. 따라서 보호의 깊이가 640이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장선 위에 폼을 올리고 그 위에 투바이를 태워서 제작하면 됩니다. 보호의 깊이가 590이 나올 경우 이렇게 폼을 장선 위에 올리고 투바이를 어깨거리 하여 보호의 거푸집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보다 590이 나올 경우에는 폼을 멍에 위에 올리고 투바이를 어깨거리 대신 폼 위에 올려서 거푸집을 제작하는 것이 더 작업이 빠릅니다. 따라서 보호의 깊이가 590이 나올 경우 600폼을 장선 위에 올려서 보호의 거푸집을 제작해도 되지만 멍에 위에 올려서 작업하는 것이 더 작업 효율이 좋습니다. 보호의 크기가 폭이 600이고 깊이가 900이고 길이가 5600인 볼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슬라브 콘크리트 두께가 250이라고 가정할 경우 실제 제작해야 할 보호의 깊이는 보호의 깊이 900에서 콘크리트 두께 250을 빼고 상판 슬라브 커프칩 두께 10을 뺀 640으로 제작하면 됩니다. 먼저 보호의 하부 커프칩이 얹히는 장선을 제작해야 됩니다. 장선은 투바이 2개를 연결하여 제작하는데 보호의 총 길이보다 300mm 작게 제작합니다. 즉 장선에서 양쪽으로 보호의 바닥 커프칩이 150씩 나오게 제작하면 됩니다. 장선을 연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선 안쪽에 투바이를 눕혀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3인치 못을 박아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도 3인치 못을 사로 2개씩 박아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3인치 못을 박아줍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2개씩 사로 3인치 못을 박아줍니다. 장선이 연결 부분에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이 부분에 지탱해주는 힘이 커집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하중에 대한 지탱 능력이 커지겠죠. 단점은 투바이 재료가 더 들어가고 못을 비스듬하게 박음으로써 발하실 때 이 부분이 깨져서 흠집이 많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장선의 연결 부위를 폼 다루기로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폼 다루기를 연결 부위에 넣고 이렇게 못을 2개씩 찍어주면 됩니다. 폼 다루기 같은 경우에는 하중 지탱 능력이 크지 않으므로 안쪽에 2개를 설치하여 장선을 연결하거나 바깥쪽에 설치를 하여 연결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폼 다루기를 이용하면은 투바이를 전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결 부위의 장선이 견고합니다. 투바이에 비스듬하게 못을 박아서 연결하는 것보다 폼 다루기를 이용하여 연결하는 것이 더 견고합니다. 단점은 연결 부위에 대한 하중 지탱 능력이 불안하므로 이 부분에 정확하게 멍에가 양쪽으로 걸리게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폼 다루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꼭 이 부분을 지켜줘야 합니다. 현장이나 작업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래에서 위로 순서대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멍에를 바닥에 일정 간격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장선을 놓습니다. 장선을 놓을 때 이 부분의 간격도 어느 정도 계산하여 놓아야겠죠. 그리고 그 위에 합판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그 옆에 폼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합판이 놓이는 장선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합판 끝부집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끝부집을 뒤집은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장선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설치를 합니다. 멍에를 설치한 다음에 끝부집을 뒤집고 그리고 폼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현장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에 장선을 2개 깔고 그 위에 600으로 절단되어진 합판 끝부집을 설치하게 됩니다. 합판 끝부집 같은 경우에는 장틀이나 문틀 같은 경우에는 5mm 작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백체보다 조금 얇게 하여야 백체에 쉽게 들어가고 백체 부분의 타이에 핀을 쉽게 꽂을 수가 있죠. 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수로 제작해도 되지만 보에도 타이를 꽂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5mm 작게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정치수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판 끝에서 150이 되게 양쪽에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합판 끝부집이 장선보다 150 높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볼을 걸 경우 장선이 걸리면 안 되겠죠. 장선 위에 폼이 앉히는 정확한 폭을 계산하기 위해서 폼 폭과 같은 힐라 토막을 이용하여 장선 위에 힐라 토막을 놓고 정확하게 합판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합판에 못을 찍어주는데 합판이 장선 위에 많이 걸리지 않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못을 많이 찍어줍니다. 한쪽 편에 합판을 고정한 다음에 반대편도 힐라를 이용하여 고정을 시킵니다. 보의 바닥 합판 끝부집 제작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붙였을 경우 끝나는 부분의 합판 조각이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 설치 시 이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간을 비워두고 긴 합판을 쭉 빼주고 합판 끝나는 부분이 보의 총 길이가 되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합판 조각을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의 총 길이는 5600이죠. 합판 끝을 5600에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합판 끝부집을 못으로 고정을 시키고 빈 부분에 합판 조각을 잘라서 메꾸어 넣습니다. 만일 끝부분에 합판이 길 경우에는 그대로 설치를 하고 보의 총 길이를 자로 잰 다음 끝부분에 보의 길이만큼 체크를 하고 스킬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합판 끝부집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면 합판 양쪽 부분은 장선에서 150씩 높게 제작이 되어지고 총 합판의 길이는 5600이 됩니다. 즉 보의 총 길이인 5600에 맞게 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부집을 뒤집고 각 파이프를 이용하여 중간에 장선을 설치합니다. 슬라브의 장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50mm 간격으로 설치를 하죠. 보는 슬라브보다 콘크리트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따라서 보의 장선 간격은 200mm 정도로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 보의 폭이 600mm이므로 장선을 200mm 간격으로 하여 중간에 2개를 넣어주면 됩니다. 장선이 설치되어진 다음에 장선 위에 멍에를 설치합니다. 멍에의 설치 간격은 기본적으로 600mm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멍에의 설치 간격은 보의 크기 그리고 한 멍에에 설치되는 스포터의 개수, 즉 현장에서는 삽보드라고도 하죠. 삽보드의 개수 그리고 슬라브 바닥에서 보 바닥까지의 높이에 따라서 멍에의 간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서 만일에 600에 900보죠. 높이가 4.2m를 넘어갈 경우에는 멍에의 간격을 600보다 조금 좁게 500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멍에를 설치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끝부분에 하나를 먼저 놓고 다른 끝부분에도 하나 놓습니다. 폼 다루기로 장선을 연결한 경우에는 두 장선이 맞물리게 멍에를 하나 놓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3개의 멍에를 놓은 다음에 중간에 멍에를 대략적으로 600
mm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중간에 먼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600mm 간격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600mm보다 작은 치수가 녹에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멍에를 적당한 간격으로 놓고 이 부분 멍에에서 못을 비스듬하게 박습니다. 멍에에서 못을 비스듬하게 박아서 고정을 시킬 때 제대로 고정이 안된다 싶으면 반대쪽에도 못을 하나 더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킵니다. 중간의 장선 같은 경우에는 각파이프죠. 각파이프의 높이는 50이고 투바이의 높이는 51mm입니다. 따라서 거푸집을 뒤집을 경우 이 각파이프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파이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2인치 못을 멍에에 박아서 각파이프가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3인치 못을 박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2인치 못을 멍에에 박아서 장선이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이 부분도 2인치 못을 박아서 장선이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3군데 박아주면은 각 파이프의 장선이 움직이지 않겠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공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멍에 부분에 삽보드를 고정할 수 있는 3인치 못을 이렇게 박죠. 3인치 못을 미리 박아두면은 작업이 빠릅니다. 못 박기도 편하고, 그런데 멍에를 뒤집을 경우에 못이 구부러지겠죠. 따라서 두 부분에 중간 부분 이 정도 되겠죠. 이 부분에 2바이를 세워서 조각을 2인치 못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 정도 부분에 2바이 조각을 세워서 2인치 못으로 고정시켜줍니다. 3인치 못으로 고정시켜주면은 이 2바이를 나중에 제거할 때 밑에 있는 멍에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인치 못으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멍에를 한 번 더 3인치 못으로 고정을 시켜주어 2인치 못으로 고정시킨 2바이를 망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 이 멍에가 떨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크레인으로 볼을 든 다음에 멍에에 삽보드를 지지할 못을 박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의 멍에 부분이 제작이 되어지면 볼을 뒤집습니다. 거푸집을 뒤집은 다음에 600폼을 눕혀서 설치를 합니다. 첫 번째 위치는 즉 합판 끝에서 폼 끝나는 부분의 거리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보의 거푸집을 설치하였을 경우 옆에 보와 연결되는 부분이 쉽게 조립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즉 보통의 경우 100에 100 인코너를 넣어서 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100에 150 인코너를 넣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부분을 옆보와 100에 100 인코너를 이용하여 연결한다면 이 부분의 간격을 100mm 띄우면 되겠죠. 실제로는 105mm 정도 띄워서 인코너를 넣기 쉽게 합니다. 이 부분의 간격은 옆보와 연결할 수 있는 자재 값을 계산하여 간격을 정합니다. 만일에 2바이를 이용하여 이 부분을 연결한다면 2바이를 옆으로 붙인다면 2바이 폭이 80이죠. 그리고 한쪽 부분에 합판을 붙여야 하므로 플러스 합판 두께 10입니다. 실제 2바이 폭은 81이고 합판은 12죠. 총 합은 93입니다. 따라서 2바이에 합판을 이용하여 조립할 경우 2바이와 합판을 넣기 쉽게 100mm 정도로 여유폭을 둡니다. 이 부분의 간격을 설정할 경우에는 실제 이 부분의 보가 설치되는 위치에 가서 그 위치의 철근 배건이라든지 보가 설치되는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에 철근 배건이라든지 다른 환경 때문에 이 부분 폼이 너무 앞쪽으로 붙어서 설치가 조금 번거로울 경우에는 자재에 대한 조립을 생각하지 않고
적당한 간격을 띄워서 첫 폼을 조립해 주면 됩니다. 이 보처럼 보호의 폭이 넓고 콘크리트 타설 깊이가 깊을 경우에는 폼 설치 시 못을 세 부분에 박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만일에 치수가 400이다든지 450 등 높이가 600인 반쪽짜리 쪽폼이 있다면 쪽폼을 이용하여 설치를 합니다. 쪽폼이 없을 경우에는 합판으로 커퍼집을 제작할 수 있게 비워두면 됩니다. 앞쪽의 폼 설치 시 치수 계산을 했다면 뒷부분은 치수 계산이 힘들므로 치수 계산을 하지 않고 비워둡니다. 이 부분은 볼을 설치한 후에 합판으로 커퍼집을 제작해 주면 됩니다. 폼의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폼 위에 투바이를 눕혀서 투바이를 고정시켜 줍니다. 이때 폼 하나에 아래에서 위로 투바이 쪽으로 못을 두 군데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투바이를 고정시켜 줍니다. 투바이 고정이 끝나면 이번에 반생을 뜹니다. 반생은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반생을 뜹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폼이 만나는 부분에 반생을 뜨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 합판으로 커퍼집이 제작될 것이니까 미리 반생을 걸어서 합판 커퍼집과 폼이 연결되는 부분에 반생을 엮을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합니다. 장선 위에 폼을 올려서 보호의 커퍼집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